오늘도 미국 주식의 특정 주식을 보여드리고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의 순서는요, 일단 빅테크 주식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다 봐볼 거고요. 그 후 바이든 첫날이었는데 전체적인 섹터의 움직임과 인더스트리의 움직임도 한번 봐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핫한 부동산 주식 XP랑 백해를 분석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늘 빅테크주들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애플은 3.3%, 마이크로소프트는 3.6%, 구글은 5.4%, 그리고 페이스북은 2.4%, 아마존도 무려 4.57%나 오늘 올랐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워낙 좋게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넷플릭스는 무려 17%나 오늘 오른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주들도 좋은 실적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식도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CRM도 3%, 나우 주식도 4.3%나 올랐고요. 그리고 트래디셔널 크레딧 카드 회사인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주식들도 다 2% 정도 올랐고요. 리테일과 컨슈머 스펜딩 주식들도 전체적으로 오늘 올랐고요. 그리고 부동산 주식들도 오늘 좋은 하루였고, 오늘 부진했던 섹터는 헬스케어, 반도체, 그리고 은행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걸 한 달로 바꿔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반도체도 엄청나게 좋았고, 은행주도 꾸준히 계속 많이 올라갔었고, 헬스케어도 전혀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오히려 빅테크 주식들은 한 달어치 별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즉 최근에 부진했던 주식이 오늘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제가 좋게 보는 파망 주식 중 하나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최근에 그냥 이 다이몬드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오늘 어느 정도 갭 상승을 하고 올라간 주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저점에서 계속 바운스 했다가 결국은 계속 내려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 갭 상승을 좀 좋은 사인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혹시 내려가더라도 적어도 이 저점을 다시 찍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것보다 더 높은 저점을 찍고 저는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 간단하게 숫자를 보여드리면 2020년 EPS를 51%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도 29%라는 굉장히 좋은 EPS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코로나 때도 21%, 26%나 성장했고, 지난 두 쿼터는 굉장히 좋은 40%라는 매출 성장률을 리포트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이든이 이상한 규정만 만들지 않으면 전 결국 이 주식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오너십도 한 쿼터도 빠짐없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또 하나 좋게 보고 있는 주식 중 하나가 구글인데요. 구글은 제가 이쯤에도 좋은 매수점이라고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는데요. 오늘 그 박스권을 뚫고 지금 갭 상승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계속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혹시 단시간으로 좀 내려오더라도 저는 이 내려가는 저항선을 바운스하고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구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주식들보다 덜 올라갔고, 작년에 마이너스인 EPS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EPS가 플러스였고, 올해도 더 좋은 19%의 EPS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구글은 결국 성장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페이스북은 다른 파망 주식들보다 워낙 더 많이 내려갔는데요. 보시면 이 지지선에서 브레이크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갔었죠. 하지만 RSI를 보시면 지금 30이 됐죠. 그만큼 이 주식은 오버솔드 됐다는 뜻이고요. 오버솔드 레벨에서 지금 내려가는 저항선을 뚫고 갭 상승을 두 번이나 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물론 단시간에 주가가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페이스북도 저는 장기간으로 올라갈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털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페이스북도 EPS 성장률이 작년에 46%, 그리고 올해 12%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 성장률도 아마존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지금 10%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펀드 성장률은
7쿼터 동안 올라갔다가 최근 쿼터에 약간 지금 내려간 게 보입니다. 저는 다음 쿼터에 이 펀드 성장률이 결국 더 올라가고 하락장이 있지 않는 이상 주가가 회복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식은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스북, 아마존 비교해서 주가가 훨씬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저는 이 주식은 아마존 같이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단시간 베이스가 생기고 이렇게 약간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펀더멘털 인포메이션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애플은 매출 성장률이 다른 파망 주식들보다 비교적으로 낮고요. EPS 성장률도 비교적으로 뛰어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러다인이랑 카누랑 같이 전기차랑 자율주행 산업에 인벌브 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비전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면 장기 투자하기에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약간 차트가 애매하게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이 박스권을 아직 뚫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찍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 두 라인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최상의 케이스는 이 박스권을 뚫고 큰 거래량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단시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펀더멘털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지금 2021년, 2022년에 10% 이상 EPS 성장률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률은 애플보다는 약간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펀드 오너십도 지금 8쿼터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보다는 지금 약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5개의 파망 주식을 간단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리스크만 없으면 아마존이 장기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엔 오늘 제일 핫한 섹터를 한번 봐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제일 핫한데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오늘 넷플릭스, IQE, 이건 중국 넷플릭스죠. 그리고 구글 등등 큰 우량주들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섹터가 오늘 제일 핫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하지만 두 번째 섹터도 굉장히 핫했는데요. 부동산 쪽 주식도 오늘 2.6%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특별히 많이 올라간 주식 두 개가 보이는데요. 그 주식은 XP랑 베케입니다. 자, XP는 미국 부동산 주식인데요. 작년에 무려 500% 이상 상승한 주식입니다. 자, 트레이딩 비율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딱 퍼즈가 돼서 약간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갭상승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전에 이것도 설명해 드렸는데 하락 삼각형을 뚫고 거래량이 커지면서 브레이크아웃한 주식이죠. 그리고 이때 계속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매수점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이 올라간 이유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흑자 전환하고 EPS가 갑자기 많이 플러스 된 게 보이고 또 올해 65%라는 어마어마한 EPS 성장률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도 한 쿼터도 빠짐없이 계속 성장했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미리 찾고 투자하는 게 결국 수익률을 내기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주식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데요. 베케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은 중국 주식이긴 하지만 최근에 IPO 했고 저는 포텐이 있는 주식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내려가는 저항선을 뚫고 이 하락 삼각형 같은 패턴에서 오늘 큰 볼륨으로 올라왔는데요. 혹시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저는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선도 그릴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반등할 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2년 동안 EPS 성장률이 둘 다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만한 주식이라고 보여지고 또 보시다시피 매출 성장률도 지금 지난 두 쿼터 동안 70%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오너십도 지금 두 쿼터밖에 없었지만 꽤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참고로 이 회사는 아크도 투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다 좋기 때문에 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좋은 성장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